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웹 개발의 핵심 기술 3가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발표하게 될 모던 애자일 8기 신현성입니다. 목차는 웹, HTML, CSS, 자바스크립트 10습 예제로 총 5가지 타이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웹을 말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그것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웹까지 목차에 넣어서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앞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웹 개발의 핵심 기술 3가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웹을 꼭 알아야 이 다음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넣어봤습니다. 먼저 웹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WWW라고도 부르고 W3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웹이라고 합니다. 이 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다음은 웹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사진, 소리, 영상 등을 저희는 미디어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웹에서는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연결하여 제공합니다. 그럼 이 하이퍼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를 넣음으로써 웹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서들을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하이퍼링크는 문서 내부에서 또 다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연결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웹의 구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웹에서는 뒤에서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저희는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페이지들을 다 모아서 작성된 집합을 저희는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결국 저희는 이제 앞에서 웹페이지가 HTML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짧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HTML을 들어가기 전에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답은 X입니다. 이런 밈도 있는데요. 얘들아, 폭력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하는데, 이 빨간색 친구가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야 하니까 바로 폭력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아닐까요? 보면 사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줄임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마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마크업이라는 단어는 태그 등을 이용해서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 웹의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TML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doctype HTML이라고 부르는 것은 HTML5로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TML을 시작하겠다 하고 랭귀지를 EN으로 했죠. 그럼 이제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는 이 안에 이제 문서 데이터나 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을 설정을 이제 넣어주기 위한 태그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UTF-8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이제 여러 가지 문자나 언어가 있는데 그걸 깨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뷰포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이제 반응형 웹으로 둘 다 각기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은 이제 문서의 제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CS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씩 HTML이랑 CSS를 같이 묶어서 마크업 언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 스타일 시트에 들어가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해진 속성들로 웹페이지를 꾸미는 언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HTML을 꾸며주는 언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는 이제 웹에 뼈대였으면 이거는 이제 좀 꾸며줄 수 있는 뭐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피부로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네이버 사이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네이버 사이트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CSS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CSS를 빼는 순간 정말 되게 페이지가 보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CSS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기본 형식은 처음에 선택자 그리고 중괄호를 써서 그 안에 속성과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CSS를 HTML에 적용시키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라인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타일 시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TML 요소의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여 해당 요소에만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일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유지 보수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이렇게 쓰면 HTML 문서의 헤드 태그에 스타일 시트 태그를 사용하여 해당 HTML 문서에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페이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CSS 파일을 만들어서 HTML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지 보수하기에도 효율적이고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유일하게 정적인 요소들을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마크업 언어가 나오고 스타일 시트 언어가 나왔지만 이것만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나 뇌로 묘사할 수가 있죠. 이거를 말하기 전에 그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그걸 알기 전에 3가지 기본 영어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파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파싱이 뭐냐면 여기서는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냥 뭐 제목이 뭐고 이미지는 어디 있고 뭐 무엇인지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칭은 말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익스큐링도 역시 그냥 말 그대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어떻게 연결하게 되는지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실행 순서는 HTML을 먼저 파싱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싱이 다 됐으면 HTML을 페이지가 로드가 돼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되게 로드도 빠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되게 JS 파일이 좀 중요하고 그런 만약에 HTML 문서라면 정상적인 웹페이지를 보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헤드 태그에 넣는 방식인데요. 이 헤드 태그는 일단 이것도 먼저 HTML을 파싱시킵니다. 그리고 JS 파일을 가져오고 JS 파일을 실행시키고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모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JS 파일이 무겁거나 인터넷이 느리면 이것도 웹페이지가
웹사이트의 로딩이 좀 느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드 태그 안에 어싱크라는 속성을 넣어서 넣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HTML을 이제 파싱하고 그 JS 파일을 패칭하는 걸 동시에 합니다. 그런 다음에 JS 파일을 실행시키고 다시 이제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단점이 또 생기는데요. 이거를 동시에 하고 실행시키는데, 예를 들어 뭐 이 파일명이 지금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A, B, C라는 JS 파일이 있다고 치면 이게 비동기적으로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에 JS 파일의 이제 그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먼저 실행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A, B, C로 순서로 가야 되는데 B가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퍼 속성을 넣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이제 HTML을 파싱하는 동안 JS 파일을 패칭합니다. 그러고 나서 페이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HTML이 다운로드가 된 이후에 JS 파일을 실행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싱크와는 좀 다른 게 JS를 원하는 순서대로 다운로드 시켜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습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H1 태그를 사용하여 모던 에자일 이렇게 보고 P 태그로 이렇게 버튼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되게 엉성하죠. 그래서 CSS를 좀 추가해 봤습니다. 웹 폰트를 가져오고 이제 모든 요소의 폰트를 이제 이 웹 폰트에 그걸 가져오겠다 하고 이제 바디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하여 이제 정렬을 시킨 다음에 justify content가 센터인 게 이견은 수직선으로 정렬하겠다. 이제 얼리언 아이템 센터는 가로선으로 정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넘어가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제 HTML 문서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JS 파일을 연결시킨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이 p 태그를 HTML에서 가져와서 텍스트를 변경시키고 이 버튼으로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줘서 change text라는 함수를 불러오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결론은 사실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가 모두 온전히 다 만들어주고 잘 만들어져야 사용자가 보기에도 되게 적합하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